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미국 소식 등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에이테킴스 그리고 영국이 스톰 섀도우, 우리가 준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해도 된다라고 한 직후에 에이테킴스 8발 쏘고 스톰 섀도우 12발 쏘아서 쿠르스크, 브란스크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 러시아가 핵전쟁 지휘기를 띄우고 그리고 ICBM, RS-26 ICBM을 쏘았어요. 자, 또 이렇게 되니까 독일은 완전히 이 전쟁 준비, 나토군 80만 명이 동원되어서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독일이 이 나토군의 허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전 준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이 준비까지 들어갔어요. 정말 이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러시아가 어떤 도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연방정부 공무원 대거 감축 그리고 대대적인 규제 철폐, 연방정부 지출 대폭 축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너무 많다, 또 규제가 너무 많다 등 또 연방정부 지출이 너무 많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부라는 새로운 부처의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그를 보좌하기 위해서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이 인도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아타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똑같이 이 사람도 기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똑같다 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너무 비대한 중앙정부를 손보겠다라고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 고문인 톰 피트는 집권 직후에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하고 전국에 구금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로 미국 가서 애를 놓으면 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아기는 이제 미국 시민이 되죠. 나중에 이제 청소년 되어서 미국 시민권을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취득할 건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의 자격을 줘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비록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역시 불법 이민자로 만들겠다라고 선에서 원정 출산, 또 잠입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적인 선을 그어버리겠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들 들어온 사람들을 대량 추방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해서 체포하고 그들을 구금하는 구금센터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 중국인들 그리고 중남미계 이런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들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겠습니다. FBI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폭탄 테러 모의했던 무슬림 하룬 압둘 말릭 예데를 긴급 체포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인이에요. 지금 현재 홈리스, 집도 없어요. 그냥 거리에서 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고 이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폭탄으로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다가 사전 모의하다가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한 이 기소장하고 등등을 이렇게 C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무슬림들이 왜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런 사고를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에 또 이 요즘은 농촌 지역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직은 이런 조직화 세력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조직화 세력화 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 그리고 행정 당국에서 무슬림들의 조직화, 세력화 3%가 넘으면 조직화, 세력화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인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특사가 레바논 중재안 들고 텔아비브 행을 했는데, 헤즈볼라 수장은 이제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우리는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이죠. 세 번째로 이제 임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는 미국의 중재안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완전 무장 해제 이런 거, 또 강제로 리타니강 이북으로 몰아내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 스스로 하겠다. 그리고 무장해제는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무장해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장해제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리타니 강 이북으로 갔다가 또 내려오면 그만이니까 그건 뭐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나토는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 발생한 해역 포함해서 발트의 해상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왜냐? 이 발트해가 러시아의 영역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상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또 나토는 20개 회원국이 참가해서 핀란드 그리고 러시아 국경에서 다이나믹 프론트 24라는 훈련을 하는데 아주 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러시아 국경 인근에 전개되어 있는 K9 자주포입니다. 핀란드는 우리 K9 자주포 48문을 샀어요. 그리고 또 추가 계약해서 추가로 48문 더 삽니다. 그래서 총 96문의 K9 자주포를 사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들이 핀란드가 사용하는 K9을 보고 야 K9 괜찮네. 한국 무기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벨라루스 국영TV 벨타는 희한한 보도를 했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가 나토 용병의 도움을 받아서 벨라루스 남서부 침략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남쪽에 국경하고 있죠.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서쪽에 국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의 서북쪽에 국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남쪽을 쫙 에워싸고 있는 나라가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예요. 이 세 나라가 서방 용병, 나토 용병 도움 받아서 벨라루스 침략한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뭔가 군사력을 국경 지역에 집결시키려는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르헨티나 정말 뭐 오랫동안 경제가 계속 다운해서 지금 완전히 경제 폭망 상태인데 그래서 이 좌파 정부들이 계속 집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깨우쳤는지 우파 인사를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뽑힌 이 우파 인사 바로 밀레이죠. 밀레이가 대대적인 계획을 했는데 10월 인플레이션이 2.7%에 불과하다. 2.7%면 거의 뭐 정상국가 범주에 들어왔죠. 작년 10월의 인플레이션이 25%였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 거의 뭐 1년 만에 이렇게 정상국가로 만들어버렸는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서 또 경제부는 이에 대해서 규제 철폐한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이 계획을 보면요. 육류, 유제품 등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폐지했다. 이게 뭐 피에르의 프랑스 혁명 직후 피에르가 우유 가격 안정시키려고 완전히 가격을 통제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 프랑스 시민들이 우유를 못 먹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던 바로 그 계획 통제 경제의 폐단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 때 이미 봤어요. 그걸 지금 아르헨티나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격은 시장에 맡기라 통제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통신요금도 상한선을 뒀는데 그것도 폐지하고 사립학교 등록금 등등 이거 규제도 폐지를 했어요. 알아서 받아라.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때 굉장히 뭔가 제한이 많죠. 자, 이런 것들을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폐지했어요. 시장에 맡겨라. 국영기업 민영화 금지법. 이것도 폐지해라. 능력 없으면 민영화 시켜야지. 민영화 돼야 더 열심히 하는데 철밥통 없어 이제는. 이렇게 해서 폐지하고 하니까 국영기업이 민영화 될까봐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이 사서 더 체질을 바꿨을 수도 있죠. 노동법을 개정을 통한 유연한 해고보장. 우리나라 정말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의 노동쟁의 등을 인정해 주지만 또 기업가들은 그 노동자를 또 직원들을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면 적절한 그 사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바로 그냥 해고 집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뭔가 양쪽에다 칼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너무 세다 보니까 즉 민노총이 너무 세다 보니까 기업가에게는 칼이 없고 칼 날만 쥐고 있고 노동자가 칼
손잡이를 쥐고 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해고 보장하니까 해고될까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한국 노동자들 휴대폰 보고 뭐 하는지 마는지 그런 노동자들 많다는 보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삭감하니까 자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꿔버렸다.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이 작년에 총 300개 정도의 국가 규제를 폐지하고 올해 170개 정도의 국가 규제를 폐지했더니 이렇게 경제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됐다. 과거에 페론 정부 아시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노래 나오던 그 에피타 뮤지컬 페론 정부의 영부인이 에피타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냥 계속 파퓰리즘 해서 오다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나락의 아르헨티나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일본의 항모 카가가 미국의 F-35B 운용 인증을 마쳤어요. 그리고 서태평양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원받으면서 인도파시픽 디플로이먼트 24 임무를 시작했다라는 건데 카가가 드디어 이제 항모가 되었어요. 항모가 되어서 지금 남중국해에 와서 보급을 받으면서 이제 남중국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작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또 칼빈슨 항모전단이 링컨과 교대하기 위해서 샌디에고를 출항했어요. 그래서 또 중국은 보하이만에서 푸젠, 랴오닝 항모가 집결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투기 이착함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라카이브로 진입하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항모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원래는 이란 앞바다에서 이란을 견제하는 업무를 했는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1,5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24대 격파, 차량 97대 격파.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평이합니다. 야포 49문 격파, 야포는 약간 많아요. 다란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57대 격추. 자, 총참모부는 전투가 153건이 있었는데 이 차시베야르, 그러니까 바흐무트 서쪽이죠. 차시베야르와 쿠라코베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쿠판스크 외곽의 공세를 강화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모두 격퇴했다라고 합니다. 크레미나 위 그리고 하르키우 남쪽이 쿠판스크예요. 자, 쿠판스크 시를 에워싸기 위해서 이렇게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지금 홀이 생겨 있는데 여기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래 위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는데 그걸 다 막아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국지적인 반격을 했는데 일부 진격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지도나 이런 건 안 나왔고 자, 여기에 T-90M 전차 러시아군 이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이런 거 우리 깨트렸어 하는 이 정도 자료만 좀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러시아 810 여단이 이게 지금 북한군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는 부대죠. 810 해군 육전여단 쿠르스크 지역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을 처형했어요. 다 엎드려 놓고 동영상 봤는데 자, 그거 웨펀스 오브 월드 와우에도 올리면 채널 그냥 삭제될 것 같아서 그거는 못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다 눕혀놓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던데 정말 그걸 또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전쟁 범죄 행위를 그대로 딱 걸렸습니다. 또 포크롭스크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포로로 잡은 우크라이나군을 알몸 상태로 여긴 또 빠가벗겨 가지고 그 상태로 처형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러시아 이 전쟁 범죄는 반드시 나중에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 부채 탕감을 추진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 한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돈 빌린 것만. 그중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기 전에 그중에 한 45억 달러 이거는 그냥 탕감해준다 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가기 전에 뭔가를 많이 해놓고 가려는가 봅니다. 우크라이나 SBU는 병력 기피 브로커 조직을 5명을 구속했어요. 서류 조작해서 자, 이렇게 의사인데 안 아픈데 아프다라고 서류 조작해서 과거에 뭐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도 그런 의사들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런 병력 기피 브로커를 체포했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얼마나 많이 기피하느냐 하면은 오라는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이런 데 그냥 이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서 저 정도 외모면 지금 군대 가야 될 나이인데 하면 딱 잡아가지고 검문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소 안 하고 지금 뭐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냥 거기서 잡아가서 전선으로 훈련소로 투입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병력 기피가 만연해 있고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로 크림반도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좀 너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외교로 크림반도를 되찾는다? 네, 젤렌스키가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는 감도 오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으면 유럽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외무장관들이 이렇게 써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한다. 미국이 지원 끊어도 트럼프가 끊어도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미국이 했던 것만큼의 능력이 될까? 그건 조금 애매하죠.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 미사일 재고 50여 발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이 뭐 타격해라, 러시아 중심 타격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탄이 너무 부족해서 큰 효과는 못 거둘 것이다 라고 포브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승인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연이어 러시아를 공습하면서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습 직후 러시아가 핵전쟁 지휘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기시키고 독일에서는 러시아와의 대규모 전쟁에 대비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를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집중 공격한 직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핵전쟁 지휘기가 긴급 발진했으며 이륙한 지휘기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향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11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11월 20일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에 쿠르스크 주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에 무려 12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날리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이로부터 약 2시간 후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군 핵전쟁 지휘기 투폴레프 214PU 기체번호 RA64529가 이륙했습니다. 이 기체는 미국의 E-4B 나이트워치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 항공기라는 별명이 붙은 러시아 공군의 핵전쟁 지휘용 기체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이륙한 이 기체는 우랄 산맥 근처인 예카테린부르크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가까운 코스빈스키 산 지하에는 이른바 페리메트르 시스템, 일명 죽음의 손으로 불리는 핵전쟁 지휘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 상황이 조성된 시기에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독일 정부가 작성한 비밀 문건을 인용해서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주요 기업들에게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작전으로 불리는 이 작전 계획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유사시 독일군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과 인프라, 개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각 기관과 기업의 전시 대비 물자와 방호 대책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독일이 전선으로 향하는 나토군의 병력과 장비, 물자가 통과하는 허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허브 역할을 하는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각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을 포함해 최대 8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부 전선에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동원해 배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비상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과 주민들에게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있는 것이 독일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부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유럽에서 고강도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이 에이테킴스로 공격해, 영국이 스톰 섀도우 러시아 본토 공격해 하니까 바로 그냥 에이테킴스 8발 쏴버렸고 타약창 파괴시키고 그리고 장성들이 집결되어 있는 지휘소를 스톰 섀도우로 공격해버렸어요. 몇 명의 장성이 죽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러시아에서 모종의 비행기가 떴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투플레프 214PU 공중지휘기, 심판의 날 항공기, 핵전쟁을 명령을 하다라는 이
코드 전송하고 하는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이게 모스크바를 떴어요. 떠서 한참을 모스크바 상공 근처를 선회하더니 쭉 동쪽으로 날아가서 예카테린부르크, 우랄산맥이죠. 이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에 그럼 뭐가 있냐라는 건데 여기에도 핵전쟁 지휘 벙커가 있는데 이 벙커는 좀 특이한 벙커입니다. 모스크바에도 또 어디에도 핵전쟁 지휘하는 이 벙커가 제1지휘소, 2지휘소, 3지휘소 있겠죠. 이 모든 핵전쟁 지휘소와 연락이 이제 두절되면 이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에 있는 우랄산맥에 있는 이 지휘소는 그냥 자동으로 러시아 포함해서 러시아에도 적들이 들어왔다 이거죠. 러시아 포함해서 미국, 영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지구에 러시아가 가진 모든 핵무기를 발사해서 지구를 소멸시켜버려. 라고 하는 스탠딩 오더가 내려가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지휘소라고 합니다. 여기 상공에 갔어요. 도대체 여기 가서 뭐 했는지.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아마 이스파한 지역에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RS-26 ICBM 쏴. 그리고 미그 31의 킨잘 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RS-26 ICBM이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에 떨어졌죠. 드니프로시 창고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또 이 아스파한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미그 31 전투기와 이륙해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도 동시에 여러 발 쏘았습니다. 킨잘도 그렇고 RS-26도 그렇고 핵 투발 수단입니다. 그런데 또 특히 RS-26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성이 안 맞죠. 워낙 비싼 거니까. 그 말은 이번에는 그냥 여기 시범삼아 때리지만 바로 우크라이나 때리지만 다음은 미국 너다. 다음은 영국 너다. 라는 사인인 것이죠. 왜? 푸틴이 핵 교리를 그런 식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 영국, 프랑스, 미국이죠. 이 나라들이 각각 스톰섀도우, 스칼프, 에테킴스 이 핵보유국이 준 무기로 핵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끔 하면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 라고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고 하는 큰 언론에서 독일이 지금 전쟁 대비를 전군, 전 기업 등등의 방산 군수 군납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달시켰다. 전쟁이 발생을 하면 나토군, 미군 다 해서 한 80만 명이 독일로 집결할 텐데 그러면 독일은 그 80만 명의 나토군을 후속 군수 지원하는 또 책임을 맡아야 되죠. 그래서 그 준비를 기업들에게도 다 하라. 라는 한 1000페이지 가량 되는 이 작전 계획을 하달했다라고 하고 그저께 알려드렸지만 스웨덴, 핀란드는 지금 바로 러시아와 접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시 행동 지침까지 이미 다 하다라고 홈페이지에 핀란드는 걸어놓고 하는 등 정말 이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을 향해서 계속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불행이 오겠죠. 빨리 트럼프 정부가 이런 위기를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과격하게 지금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 지휘기가 떴다라는 것은 어느 언론에도 알려드렸지 않기 때문에 지금 ICBM 등등과 포함해서 이것과 연결하면 러시아의 의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전쟁 지휘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